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의 이유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파이널 특강입니다. 말 그대로 파이널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이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교재 편제는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교환을 받아 보셨겠지만 문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체크 그리고 또 요약 이론 이렇게 같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문제도 여러분들 제가 테마별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가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테마를 정리해서 문제를 구성했고요. 그에 따른 꼭 알아야 될 필수 이론을 거기에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개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파이널 특강 공법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우리 일반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국토계획법이 양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12문제가 나오는데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 겪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점수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원 국토계획법의 용어 파트죠. 자, 용어에 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런 기반시설의 분류, 이분들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번 올해 간평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자, 먼저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우리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거기를 7개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인지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인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인지 이런 부분들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쭉 몇 번일까요? 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1번 방송통신시설, 2번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3번 연구시설,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그럼 공공문화, 이게 좀 약간 넋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뭐 이 청사 같은 것, 그리고 학교 같은 것, 이런 것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 들어가야 되고 체육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문화, 그리고 문화다 그러면 사회복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연구시설 이런 분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래서 느낌으로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송통신시설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이다.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합니다. 요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과 관련해서 나머지 기타 관련 부분들 이제 핵심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어에서는 국토계획법 용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뭐와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리고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광역도시 계획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당해 관할구역의 개발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보존을 위한 토지용 계획이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이 도시군 계획사업의 종류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맞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에 포함된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는 세 가지 있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개발사업, 그리고 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개가 도시군계획사업이다. 그래야 돼요. 주택법엔 주택건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아닙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엔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아닙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란, 자, 방금 전에 시설사업이 있었죠? 시설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한다. 근데 여기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래야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게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계획입니다. 우리 법에서 국가계획 그러면 국가계획 나오면 두 가지 나와야죠. 뭐라고요? 중앙. 예, 중앙.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이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이 이 단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계획이나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된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국가계획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여기를 포함되지 않는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다. 중앙하고 포함된 이런 키워드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필요한.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한다는 것과 기반 설치가 곤란한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것을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 두 가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지구단위 계획 시험 지문에 또 잘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예요? 일부. 여기를 전부 그러면 안 돼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일부, 여기는 전부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관할구역이죠. 거기에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핵심 체크 한번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암기. 자, 여기에서 이 용어 파트에서 꼭 여러분 알아둘게요. 제가 일반적인 이제 핵심 체크를 했죠. 근데 용어 파트에서는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암기해야 될 기반시설, 분류죠. 분류를 하시고. 우리 기반시설이, 아까 문제도 있었지만, 46개 기반시설을 7개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이게 교통시설에 해당되는지, 공간시설에 해당되는지, 이런 분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말 그대로 교통스러운 거예요.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건 다 알 것이고요. 주의할 것. 주차장은 교통시설입니다. 주차장, 교통시설. 근데 주차장은 교통시설이지만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틀리기 쉬운 것.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입니다. 예전에는 차량검사시설만 이 교통시설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면허시설도 교통시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면허시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통시설이다. 두 가지 체크하시고.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아까 유통공급시설 말고도 유통이 아니고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그리고 여기서 시장도 유통공급시설, 공동구도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아까 문제 풀었던 방송통신시설도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아니죠? 자,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공간시설. 제가 공간시설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휴식공간. 그죠? 휴식. 도시민이 어디서 휴식이에요?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쉼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공간시설이다. 보시고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꼭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죠. 환경기초시설은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 환경기초시설은 뭐가 해당돼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폐차장 그리고 하수도. 예,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고 하수도는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것도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우리 이번에 서울 강남에서 저지대에서 막 물이 범람하고 올라가고 막 역류하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런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환경 기초 시설이고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 5개 뭐 있다 이거요? 폐, 하수, 빗물. 폐, 하수, 빗물은 환경 기초 시설 암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또 알아두실 거,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까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발민도 관리구역 외지역으로서.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이 필요한 그 기반시설 종류가 뭐냐? 그래서 여기 7개 나왔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러면 이런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러면 조심할 것은 공원이나 녹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무엇은 광장은 여기 폐폐하수 빗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광장은 아닙니다. 공원 녹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광장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학교 중 무엇은 아니다. 대학은 아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광장과 대학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란 4개 있네요. 수도,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그러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는 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도 같이 있고 또 곤란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도 포함되어 있죠. 이 4개는 같이 공통으로 필요한 지역이든 곤란한 지역이든 공통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용어 파트에서는 요 부분 기반시설 분류 이런 게 제일 잘 나오니까요.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도 매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작년 32회, 31회 때는 광역 기본 두 개 다 파트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같이 파트로 하나씩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광역이나 기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광역 기본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기본계획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의 출제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하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장 군수가 자기들끼리 협의해서요. 자, 우리 국장한테 같이 단독으로 좀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도지사한테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국장한테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 틀렸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요? 우리 절차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잖아요.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는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잖아요. 기공지수 하잖아요. 기공지수. 그죠? 그래서 수립했으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광역도시에 승인받냐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국장한테. 국장이 승인권자예요. 시도지사는 수립했으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수립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국장이 승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승인할 때 국장은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협의하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승인권자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그래서 여기는 수립할 때 한다 이러면 안 되고 협의 심의는 국장이 승인 시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한다. 협심승. 수립할 때가 아니라 국장이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국장이 승인할 때 협의 심의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심의는 승인 절차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아, 이거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제도구나. 그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합니다. 예,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 의무 규정이잖아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수립은 거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같이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되죠. 근데 의무 규정인데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내용이 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국장한테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공동으로만 조정을 신청해야 되느냐, 공동으로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지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에 4번. 공청회,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하죠. 근데 공청회 개최할 때, 그 과정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 목적 등을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한다. 자, 공청회 개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는 게 아니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더라. 이렇게 체크하셔야겠죠. 자, 이 부분 틀렸고 5번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때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요청이 있으면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협의 거치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수립합시다 라고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립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자, 그죠? 여기서는 요청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청 나오면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 승인 안 받는다.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키워드 잡아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5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둘 거 먼저 핵심 체크. 자,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1번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때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이게 광역도시 수립 기준이에요. 수립할 때 이렇게 하나. 네, 여기서는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해야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를 광역도시 수립할 때 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 연계된다 그러면 안 돼.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하위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해야 된다. 지문 한번 확인하시고요. 2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광역계획권 지정이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다. 그죠? 지정 나오면 심의가 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누구하고 심의해요? 중앙도시계획은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한다. 만약에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지방도시계획원에 심의 거친다. 그래서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여기를 요 단어 국장 나왔으면 중앙도시계획 심의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지문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지문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4번 국장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 받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아까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조정해달라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단독으로 조정해달라고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단독 신청이 있는 경우는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 있을 때 재협의를 다시 협의한단 말은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기억할 것은 공동으로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을 때는 재협의 공고가 있어요, 없어요? 재협의 공고 없습니다. 공동으로 조정해 달라고 하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해 주면 되니까. 여기는 단독 신청이 있을 때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이 지문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다. 6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지정이죠? 광역계획권은 시도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럴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이 하죠. 국장이 하도록 합니다. 시도 국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는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시도. 근데 같은 도에서는 누가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과 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광역도시 수립과 관련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이 있죠. 자,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거 했으면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라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이런 지문들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지문 정리하시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한다.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거, 광역도시에 관련해서 꼭 암기를 해줘야 될 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 같을 때는 도지사. 그러나 이들은 지정권자 아니라는 거 국장과 도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된 지역에서. 그 광역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의무적 수립 기억하시고 여기는 수립한다는 말은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과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해야 된다. 이 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지정돼 있어요. 같은 도 안에 지정돼.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해 주죠. 광역계획권을. 그러면 그 안에 광역도시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같이 두 개 이상 묶었으니까 같은 도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입니다. 강행이니까 그게 가셔야 돼. 법에서 공동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똑같은 논리죠. 광역계획권이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래서 같은 도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이 지정돼 있으면 거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리고 또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자, 여기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같은 데에 있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몇 년이 경과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3년이 경과될 때까지 3년이죠.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고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경우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어때? 3년 내 승인 시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하는 거와 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3이죠. 광은 3광이 좋다. 자, 국장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여기서도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몇 년요?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요 수립권자가 시험에서는 제일 잘 나오고 잘 틀리니까 꼭 구분을 해 주시고 광역계획권자,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수립권자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여기는 시도지사일 때는 두상 시도일 때는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3년 내 승인 시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리고 또 국가계획 그리고 3년 나오면 국장이 수립한다. 이런 지문들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임의적 수립이죠. 임의적이라는 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포인트.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한다. 어떨 때? 요청이 있거나, 시도지사가 요청이 있대요. 또 국장이 필요하다. 요청 필요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죠? 또 밑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여기도 똑같죠. 자, 어떨 때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 요청 필요 나오면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가 요청에 의해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이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단독 수립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이때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서 도지사한테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그 경우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국장의 승인을 도지사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없다.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다. 구축에 있으면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아까 공청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합니다. 14일 전까지. 그리고 광역도시 할 때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지만 필요하면 수계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청회는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공청회를 주재하는 게 아니라 그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는 것 이런 지문들 꼭 확인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이런 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 문제부터 확인할까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자, 우리 관할구역에 대해서 당연히 수립할 수 있죠.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은 포함해 수립할 수 없나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원래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릅니다. 그럴 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광역도시계획권, 당연히 광역계획권 지정돼서 광역도시 수립됐어요. 근데 거기에 광역계획권 안에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어떻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가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죠?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9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기본계획 원래는 관할구획 수립하지만 관할구획 시장이 근데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이런 같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이하 시군이니까 인구 9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꼭 전제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그때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여기는 맞는 문장이죠. 자, 보시고 4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본계획 어디가 틀렸습니까? 당의 지역에 광역도시 수립됐고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일부가 틀렸죠. 일부가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부가 아니라 모두 기본계획의 광역도시에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여기 포인트는 전부라는 말이 포인트고 그리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6명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이런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승인 안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승인 안 받습니다. 시장 군수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것이고 나머지 수립권자들은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는다 이러면 틀리죠.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핵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확인 복습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포인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꼭 체크돼야 됩니다. 그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질문. 자, 2번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 시장 군수와 협의 거쳐서 그 인접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문제에서도 봤지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근데 이 전부 일부를 포함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 해당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인접 나오면 협의를 거쳐서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접지역이 포함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 기본계획을 인접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협의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지역을 포함해 수립하는데 이 경우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사전에 인접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3번 입안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죠. 근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실시되는데 몇 년 내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고요? 5년 내 이런 숫자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5년 내 실시됐다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4번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 나왔습니다. 전부 놔도 되고 일부 놔도 됩니다.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때는 인접한 관할시장구사 협의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조심할 거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럴 때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승인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수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기억할 것은 협의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국장을 포함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승인 제도가 없어진 대신 협의할 때 관계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이때 협의에는 국장도 포함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암기 기본계획에서 꼭 조심할 거. 예. 기본계획은 일단 누구만 수립한다고? 6명만 수립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든지 국가계획 관련돼서 국장이 수립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본계획은 6명만 수립한다. 그리고 예, 수립하는 6명 중에 이 4명은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승인 받는 것은 누구만?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서 이들은 도지사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밖에 없어요. 이들은 승인 안 받습니다. 대신 승인 안 받을 때 예, 협의할 때 국장의 협의도 한다라는 것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의 시우는 제일 잘 틀리는 게 요겁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아까도 문제에서 확인했죠. 다음의 시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디라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쉽게 말해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가 포인트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여기 일부 그러면 안 돼요.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가 수립됐고 그 광역도시 계획에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포함됐을 때 기본계획 예, 생략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적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인접 관할 시장으로서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 정리하시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